자, 이제 4단계 원고 느려쓰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일단 쓰기 전에 자기가 어떤 말투와 분위기로 이 원고를 쓸지 톤 앤 매너를 정하셔야 돼요. 그때 포인트는 구체적인 한 명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화하듯이 말하는 느낌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소감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문인형으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는 그런 식의 태도예요. 시나 소설, 에세이, 감성 에세이 같은 걸 쓸 때는 그런 식도 괜찮지만 대부분 실용적인 글쓰기에서는 그런 태도는 적입니다. 적. 그리고 글을 쓸 때 주장만 하지 말고 글의 꼭지 구성 4가지 세트를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주장만 있으면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거기다가 근거도 대시고 예시도 집어넣고 추가적인 자료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글의 꼭지 구성은 이 4가지 사총사를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를 내 말투로 바꿔서 인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자료를 모으고 보충하는 방법, 그리고 책을 빠르게 다독하면서 자료를 물색하는 레오장만의 듣기 독서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자료 정리도 마인드맵으로 하면 좋은 이유를 레오장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쓰다가 실명이나 가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단순히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질문형으로 쓰는 법이랄지, 그 외에 책에 들어갈 이미지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초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느려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책 쓰기는 나를 저절로 공부하게 한다. 자, 톤의 매너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다 라고 할 것이냐, 저는 편안하게 저에게 익숙한 말투가 이에요, 입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딱딱한 포멀한 표현보다는, 완전한 경어체보다는 저는 중간적인 경어체, 약간 인포멀한 경어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에요, 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톤 앤 매너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쭉 써갈 겁니다. 이때도 틀린 거 무시하고 다시 쓰기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거나 삭제하면 되니까요. 그게 더 훨씬 빠른 방법이거든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좋은 사례면은 굳이 숨길 필요는 없죠.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전자, 대우그룹 등에서 높으신 분들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책 이름이라고 자리만 딱 잡아놓고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됩니다. 자, 늘려쓰기 끝냈습니다. 이때의 포인트도 뭡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자 탈자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오탈자는 한꺼번에 나중에 이동시키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탈자는 무시하시고 그냥 추가로 늘렸을 말만 최대한 신경을 집중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했죠? 일단 톤 앤 매너를 요 채로 다 맞췄죠. 책쓰기의 첫 번째 효용이에요. 정리가 돼요. 이거 안 썼네. 뭐 알 겁니다. 돼요. 자신이에요. 말이죠. 뭐 이렇게 말인죠. 이렇게 오타난 거 여기서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고치면 금방 수정이 되니까요. 이런 띄어쓰기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땡기면 금방금방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요 채로 지금 다 통일을 해주는 작업 이거 했고요. 한 명에게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듯이 여러 명의 대중에게 막연하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분이나 소감도 같이 표현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죠. 정말 감사한 경험입니다. 이런 소감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을 했죠. 책쓰기의 첫 번째 효용은 나를 저절로 공부하게 한다. 주장을 한 뒤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 사례? 저 레오짱 사례를 들고 있죠. 레오짱이 대학 졸업쯤 본 토익 점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사례를 들었죠. 그래서 자기 레오짱 이야기를 길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플러스는 아까 주장에 대한 뒷받침 설명을 근거로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죠.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혼자 독학했던 영어 지식들이 편린 상태로 있다가 가르치면서 모아지고 체계화된다는 것을요. 책쓰기도 마찬가지 과정이라서 비슷한 수혜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보게 된다. 이렇게 논리를 계속 보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흩어졌던 지식들을 모으는 것도 유용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쓸 때도 책 쓰기가 좋습니다. 라는 주장, 두 번째 주장을 하고 나서 사례로 한근태 저자의 경우가 그래요 라고 예시를 또 들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공부해가면서 책을 쓰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 어떤 고유명사 이름이나 실명을 거론할 때 생각이 안 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찾으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책 이름을 찾느라고 인터넷을 방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책 이름, 책 이름. 나중에 한꺼번에 찾겠다. 그래서 빨간 색자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죠.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강의했던 곳들 이런 건 바로 생각이 나서 미리 적어놨죠. 현대건설, 삼성전자, 대우그룹 등에서 라고. 이런 건 뭐 나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실명을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놓고 싶으면 사진 삽입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오짱 영어 강사 시절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 잘 보이게 형광펜 처리 등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꼭지가 구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느려서 쓰기, 분량을 늘려서 쓰기 단계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서 보강하고 싶으면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뭐 가르치면서 배운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뜨죠? 교학상장이라는 게 한자가 바로 나오네요. 이건 무슨 고입 뉴스라는 그런 신문기사의 일종인데 저는 이 사례는 쓰지 않고 그냥 여기 교학상장이라는 이 개념만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 원고에다가 아까 교학상장 복사한 걸 뭐 이쯤에다가 너무 크다. Ctrl Alt V를 누르면 서식 없는 걸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교학상장 이런 한자어를 하나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서 뭐라고 말을 쓰는 거죠. 뭐 이런 말들 덧붙여주면 자료에서 찾은 추가적인 대목이 한 단락 정도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료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4단계 원고 늘려쓰기 샘플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